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정부 지원금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아도 가구당 평균 36만 원이 자동으로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이정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복지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계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구 내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냉방비, 난방비 명목으로 최소 29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36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바로 체감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죠.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실질적인 정보 주변 분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도 한번 부탁드려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오늘 장을 보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생활용품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특가 링크를 따로 걸어뒀습니다. 꼭 한번 눌러서 저렴하게 우리 가족 저녁 메뉴 골라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이 냉방비, 난방비 복지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 혹시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해당될 수 있는지 아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실 거고, 지금 이 정보만 알아도 올여름 전기요금 그리고 올겨울 난방비 걱정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대상 자격 누가 자동으로 받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이 지원금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꼭 정확히 알아두셔야 놓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요. 이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다면 이미 1차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구성원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증 난치질환 치료 중이신 분 등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7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받으실 분은 그냥 요금 고지서에서 할인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올해 72세로 생계급여 수급자이시고 혼자 사시며 기초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자동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40대 한부모 가정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만 6세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이 가정도 대상입니다.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원금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미 바우처 수급자셨던 분들은 더더욱 확인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자동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권 신청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내 특수대상자 1명 이상 자동 지급 대상자. 이 조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2. 지급 일정과 사용기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급 일정과 사용 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급 시작일은 2025년 7월 1일, 바로 이번 달부터입니다. 이날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기존 바우처 수급자라면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차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때 할인 금액 또는 정부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고, 그만큼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용 기간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총 11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모두 포괄하는 구조로 바뀐 덕분에 이제는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한 번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여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미리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나는 겨울에 난방비가 더 부담되니까 그때 몰아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2월되지 않습니다. 즉 5월 25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꼭 그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는 지원금을 아껴두고 겨울철에 난방비로 몰아서 쓰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라는 제도로 따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리해드리면 지급 시작일 2025년 7월 1일, 사용 종료일 2026년 5월 25일, 사용 방식 냉난방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주의사항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이제 내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지, 언제까지 꼭 써야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 하나만 알아도 요금 걱정 크게 줄어드실 거예요. 3. 지원 금액 가구 수에 따라 얼마나 받을까? 자, 그렇다면 이번 지원금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기준과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혼자 사시는 분과 4인 가족이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냉방비, 난방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지원금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기사에서 가구당 평균 36만 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건 위의 금액들을 모두 평균 낸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1인 가구는 30만 원에 가깝고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 금액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건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혹은 등유, LPG, 연탄 구입비 등 실제 에너지 비용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이 전기요금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지원금 29만 원으로 약 10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고도 생활이 가능하신 겁니다.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월 15만 원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지원금 70만 원이면 4에서 5개월간 큰 부담 없이 난방을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소액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현금 같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할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가정에 에너지 요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익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금액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 지원 방식 어떻게 지급되나? 자, 이번에는 지원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현금처럼 주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먼저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방식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존 수급자라면 자동 요금 차감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고지서에서 매달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전기요금이 35,000원이 나오는 가구라면 이번 달 고지서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차감되어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5,000원 또는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청도 카드도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에서 바로 줄어드는 체감형 혜택인 거죠. 2. 신규 신청자는 선택 가능,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 시점에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동으로 지원금이 해당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처럼 고지서 방식이 아닌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로 실제 결제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존 복지카드처럼 생겼고 지정된 주유소나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탄을 사야 하는 농촌지역 어르신이라면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꼭 기억하실 점. 두 가지 방식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요금 차감과 카드 둘 다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해요. 선택한 방식은 기간 내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형태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수급자는 자동 차감, 신규 신청자는 차감 또는 카드 방식 중 선택, 연탄 등유 쓰는 가정은 국민행복카드가 유리, 전기가스 요금만 나오는 집은 차감 방식이 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규 신청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번에는 아직 바우처를 신청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즉 신규 대상자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나는 작년에도 못 받았고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올해 여름부터 내년 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 다시 확인. 먼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수급 중.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7세 이하 아동.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정.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일 이후부터 바로 지원금 사용 가능. 신청을 늦게 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한 간단한 서류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검색 신청 절차 따라가기. 어르신들께는 오프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가시면 복지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실시간으로 접수 여부도 확인해 주십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중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이 좋은지 카드 방식이 좋은지 미리 결정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하면 즉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신청일 이후 고지서 또는 카드 사용 내역에 반영되기까지 1에서 2주 정도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 어르신 전입 등 가구원 수나 세대 구성원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꼭 다시 신고하셔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습니다. 6월 9일부터 12월 31일 안에만 신청해야 그 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지급 불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파서 주민센터 가기도 어려운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권 신청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자체 판단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다 아셨죠? 다음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에너지 사용료를 아끼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6. 하절기 vs 동절기 사용 전략 꿀팁.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걱정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한 번에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여름에 자동 차감되는 기본 구조. 기본적으로는요, 7월부터 9월까지 즉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면 7월부터 지원금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차감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여름에는 전기를 별로 안 쓰는데 오히려 겨울에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이 바로 있습니다.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세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름철엔 지원금을 쓰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 이 신청을 해두면 하절기엔 요금이 그대로 나오고 지원금 전체가 동절기 사용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여름엔 선풍기로 충분하고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오는 분, 겨울에 연탄, 도시가스, 등유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분, 시골에 계시거나 농촌지역 어르신처럼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인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 전체를 동절기 난방비에 몰아쓰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지원금 70만 원을 한겨울에 집중 사용하면 난방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지낼 수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주의사항 하나. 단 미차감 신청을 안 하시면 7월부터 자동 차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여름에 자동으로 차감되지만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면 겨울에 몰아서 사용 가능. 전기요금이 적은 분, 난방비가 걱정인 분들에게 추천. 이건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7. 놓치기 쉬운 사례 총정리.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 아는 분 중에 이런 조건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제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실제로는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이 놓치시는 상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주변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지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은 조건이 안 되는데 가족 구성원 때문에 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 나는 60대고 건강도 괜찮고 대상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함께 사는 자녀가 장애인 또는 7세 이하 자녀라면 그 가구 전체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2.
기존의 다른 바우처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중복 안 되는 줄 아는 경우 나는 이미 기초연금도 받고 있고 장애인 연금도 있는데 이건 안 되겠지? 전혀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복지제도입니다. 연금, 수당, 급여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만 충족되면 추가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농촌도서지역 어르신들이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 정보가 없어서 몰랐다. 컴퓨터도 없고 복지로도 어려워요. 주민센터까지 가기도 멀고 힘들어요. 이렇게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권 신청과 찾아가는 복지 등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우체국 집배원들이 직접 등기와 함께 복지 안내를 전하고 지자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니 꼭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4. 여름 전기요금이 적어서 나는 해당 없는 줄 알았다는 분들. 전기요금이 2에서 3만 원밖에 안 나와서 난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요금이 적게 나와도 지원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엔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조건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복 혜택 가능하다. 이미 다른 바우처 받아도 신청 오케이. 정보가 없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요금이 적더라도 지원금은 자동 차감되며 손해가 전혀 없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엄마가 해당되시겠다. 지금 혼자 계시는 고모가 딱 저 조건인데 이렇게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정보지만 어떤 가정에게는 70만 원 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런 실질적인 복지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모두의 따뜻한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노후 저 이정현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